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줄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정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이동량이 반대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4인, 6인, 8인으로 혼재돼 있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기준을 4인으로 통일시켜서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영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임시 선별 진료소. 체감 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 속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입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3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곳 선별 검사소에서는 하루 평균 1,400명가량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하루 8만 명에 육박하는 등 검사 인원도 연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 수도권 확진자는 1,107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도 경남 79명, 부산과 대전이 각각 49명 등 모두 3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8일 연속 20%를 넘었습니다.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충청권 95.2%, 경북 85%, 경남 77.6%에 이르는 등 점점 포화 상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의 비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르면 모레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모임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까지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지역 내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곧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더 강력한 변이도 등장해 방역망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중증이 적다고 알려진 젊은 층에서조차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4차 유행은 규모가 3차보다 큰 데다 변이의 등장으로 예측이 훨씬 어렵다며 상황의 반전을 가져오려면 지금의 거리 두기를 강력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처음 맞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거리 풍경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자, 금요일 저녁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산해 보입니다. 네, 저는 서울 종로 3가 익선동 고기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가게들이 몰려 있어서 근처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많이 찾는 곳입니다. 평소 금요일이면 골목 전체에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하고 야외 테이블이 꽉 찰 정도로 붐비는 곳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게 안이나 밖이나 앉아있는 손님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일부 가게들은 전기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 자체적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쉬는 날 없이 장사했거든요. 이번에 일주일, 2주 쉬는 건 처음이에요. 장사 만 8년 넘었거든요. 에어컨만 해도 4대를 돌려요. 여기 빼면 전기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4단계를 적용하는 첫 주말인데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거죠. 네, 당초 수도권 전체의 종교 행사는 비대면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변수가 생겼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비대면 예배를 철회시켜달라는 일부 교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예배나 법회 등의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원래대로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예배가 서울만 허용되고 경기도와 인천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질 걸로 보입니다. 주말에 또 사람들이 몰릴 만한 곳이 백화점이죠. 방역당국은 백화점에 들어갈 때 식당과 카페처럼 QR코드나 안심코를 이용해 출입 명부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말 모임과 접촉을 얼마나 자제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 확진 규모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3가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4단계, 경남 김해 3단계, 세종, 전북, 경북이 1단계, 나머지가 2단계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중 부산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관광객이 증가할 게 뻔하다 보니 부산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제주는 다음 주부터 3단계로 올립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유흥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8일 동안 관련 환자만 176명, 하루 평균 10명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전면 금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노래 연습장을 비롯한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를 유지하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4단계보다 더 강화된 핀셋 방역 조치를 내린 겁니다. 야간에 특히 유흥시설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일단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부산시로 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을 막는 데 효과가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8인의 집합 금지보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하는 그 방침이 더 방역이 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문을 열지 못할 업주들은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가혹한 조치라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이게 노래 연장 완전 죽으라는 거지. 집세도 걱정이고 또 안 하면 또 안 해도 걱정이고 이리저리 고통이 말도 못해요. 바로 옆 경남 김해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역시 유흥주 전발 감염 확산이 문제였는데 도심에서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이라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3단계 격상하면서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적해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일주일간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제주도 다음 주부터 3단계로 가겠다고 예고하는 등 전국 곳곳이 4차 대유행의 고비를 앞두고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수도권은 이동량이 확 줄었고 강원도 동해안에는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는 전혀 딴판입니다. 늦은 밤까지 술판이 벌어지고 있고 덩달아 음주 운전도 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단계를 시작하는 제주 상황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제주 함덕 해수욕장.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해변 곳곳에 술판이 벌어집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2m 이상 거리두기도 사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마을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불안합니다.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인 이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마스크 자체도 많이 약주들 하시고 계시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해변의 술자리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어집니다. 음주장소 나왔습니다. 비접촉 측정기라 풀지 않으셔도 되시고 안에 공기만 정하겠습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7%, 면허 정지 처분 수준입니다. 술을 언제 드신 거예요? 아까 오기 전에 술을 언제 드셨다고? 인근의 또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해변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을 피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도민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음주운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지만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62건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는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파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20, 30대는 예정대로 8월 말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세종해안 고등학교 수능을 120여일 앞둔 고3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30분 정도는 좀 센터 주변에서 몸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기다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 모두 65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은 만 12세 이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식약처는 12세에서 15세 사이에서도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기존에 허가된 16세 이상과 비슷했다며 허가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6학년 일부와 중학생들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주력으로 접종하는 20대에서 40대의 경우 8월 중순 이후 예정대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50대는 모더나 백신을 맞지만 20대에서 40대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 만큼 50대 접종이 진행되는 중에 중첩해서 접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0대가 끝나고 나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중순부터 예약을 받아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수급 상황에 따라 화이자 외에 모더나 등 다른 백신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 8천 회분이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되고 8월 말까지 3,500만 회분, 9월엔 4,20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해 2차 접종을 조기에 마치기 위해 이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규 접종자에 대해 접종 간격을 기존 11주에서 8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